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 흐름을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잘 가면 우리가 잘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할 때 뭐 여지없이 그 기대감을 깨뜨리고 뭐 오늘같이 미국이 잘 못 가면 우리는 더 못 갑니다. 완벽한 뭐 디커플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좋을 땐 더 많이 안 좋고 뭐 좋을 때는 안 좋지만 언제 강한 흐름이 나올지 뭐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 뭐 여러 가지로 심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락한 이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 증시가 하락한 이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미국 선물 지수가 너무 빠졌어요, 장중에. 일단 미국 선물 지수가 급격하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지만 괜찮은 흐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장중에 확 빠졌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미국에 뭔가 악재가 있거나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경계할 만한 뭔가 재료가 나왔다는 건데,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에 내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는 그 이제 금리를 결정하고 물가를 이제 잡을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는 그 PCE라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발표가 나옵니다. 그게 내일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매파적인 연준 의원들의 발언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아마 좀 그 PCE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의 어떤 대한 부담감이 좀 나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오늘 하나 있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역시나 뭐 환율이죠. 환율.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뭐 빅스 지수 같은 것들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는데, 환율이 일단은 0.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뭐 당연하게도 외국인들 수급이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환율 이렇게 갑자기 확 변동이 생기면 쫙 뺍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선물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삼성전자가 파업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에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확 전기전자주 쪽으로 해서 쫙 빠졌습니다. 반도체들이. 갑자기 확 빠졌습니다. 진짜 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삼성전자 파업. 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한다는 게 그게 증시를 끌어내릴 재료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너무 취약하다, 우리 증시가, 또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삼성전자 노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있는 것들이 더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각자 이제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선택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상 첫 파업을 6월 7일 날 단체 휴가를 내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어쨌든 전기전자가 왕창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노조의 파업이 좀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뭐 여러 그 회사들이 더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빠졌습니다. 오늘 이제 하락 그 폭이 좀 컸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하나 더 있었네요. 그 2차 전지 쪽으로 매도가 아주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국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총 상위주 쪽에 이제 대거 포진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 상당히 그 다양한 이유, 악재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미국의 그 PC 발표를 앞두고 선물지수의 하락,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환율의 상승. 세 번째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급격하게 1조 원 넘게 빠져나갔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코스피 코스닥 반도체 쪽 시총 상위주 쪽의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2차 전지의 어떤 그 또 급격한 수급 패턴의 뭐 하락으로, 그러니까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이런 급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아, 참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그 우리 변동성 지수 뭐 흔히 말하는 변동성 지수 3.92%나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대략 한 5%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한 5% 정도 그 이상의 변동이, 가격이 이제 하락할 경우, 그러면 비중을 줄이는, 그 비중을 줄이는 거는 100% 줄일 수도 있고, 뭐 절반을 팔 수도 있고, 한 주, 두 주를 팔 수도 있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할 문제인데, 어쨌든 비중을 같이 줄여야 된다.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에 대비하자는 그 리스크 관리의 어떤 뭐 최후의 보루인 거죠. 5%, 그러니까 주가가 좀 흐름이 괜찮을 때는 3% 정도로 잡습니다. 짧게. 시장이 무너질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무너지는 시장은 아니니까 5%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잡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한, 그래서 삼성전자 파업 이슈 때문에 하락한 반도체들은 사실 5%를 좀 넘더라도 팔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조 파업이라는 건 선언을 했고 6월 7일이 지나가면 다시 호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어쨌든 뭐 노사가 합의를 해버리면 어떤 노조의 입장을 회사가 들어주든, 아니면 뭐 파업을 뭐 어쨌든 철회를 하든, 또는 뭐 그대로 그냥 날짜가 지나가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7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오늘 하락할 것에 대해서는 다 악재를 반영해버린 거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이미 어쩔 수 없잖아요. 노조가 파업할지 뭐 삼성전자 노조원들 아니고서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미 오늘 이제 하락을 당해버렸으면 이거는 반도체 쪽에 국한된 얘기지만, 이제 이거는 그냥 견뎌도 괜찮다. 시간이 뭐 지나면은 다시 이제 그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재료가 소멸할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반도체 쪽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급락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비중을 오늘 줄이지 못했다면 굳이 뭐 지금 이미 하락한 가격대에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교차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요, 일단 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뭐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청해 주신 종목 셀트리온하고, 또 어떤 분이 요즘에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그 수급이 좋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도주가 없잖아요. 뭐 반도체도, 이게 반도체 잘 갈까 하고 사면 폭삭 주저앉고, 오늘처럼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 업종, 주도주가 안 보이니까 이제 좀 단기적으로 수급에 한번 기대해 볼까 이러시는 분이 계셨는데, 놀랍게도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아는 그 대형주들 중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이 안 보이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수한, 특히 외국인이 가장 긴 시간 동안 매수한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사모펀드 투자 회사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은 이런 데다 투자해 갖고 돈을 벌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따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주도주, 주도 업종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20종목이 올랐고 676종목이 빠졌습니다. 빠진 종목이 3배 넘게 더 많았죠. 코스피는 1.67%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이 1.72% 하락했으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더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401종목이 올랐고 1179종목이 빠졌습니다.
1.48% 하락했는데 코스닥 150은 1.88% 하락해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더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1조 2천억 원어치를 샀고요. 외국인이 1조 원어치 팔았고요. 코스닥도 개인만 2,500억 원어치를 샀고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았습니다. 선물지수 지금 0.64% 나스닥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0.48% 올라서 1365원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도 2.71% 올라서 79.83달러까지 올라갔는데 80달러 돌파 여부가 또 관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심일 수밖에 없죠.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혼조세 등으로 약보합 출발한 뒤에 장중에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등으로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 전자주 중심의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낙폭을 확대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에도 2차 전지주 중심의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미국 CPI 및 금리 상승 영향으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의 CPI 상승 영향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 PCE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나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기반으로 일반 전기전자와 통신장비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6조 원 계약 추진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도 5% 오늘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일단 시총 상위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빨간색 딱 하나 눈에 띄죠? KB금융 1.3%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보합.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면 SK하이닉스는 뭐 좋겠죠. 오히려 주가가 안 빠졌어요, 오늘. 자, 빠진 종목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5%, LG 화학도 5%대 하락을 했고요. 또 삼성 SDI도 거의 5% 가까이 빠졌고 삼성전자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보면은 펄어비스 4%대, HLB 2%대, 실리콘2가 0.64% 오르면서 어제 제가 16위까지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15위로 치고 올라왔네요. 지금 최근에 화장품이 가장 좋은데 저는 뭐 화장품 ET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개별 종목을 갖고 있진 않은데요. ETF로 그냥 계속 뭐 그렇다고 늘리지도 시장 분위기가 좀 그래서 뭐 늘리지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좋은 자리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화장품 정도가 요즘에 화장품하고 미국 추종하는 ETF 같은 종목들이 뭐 그냥 그 정도 괜찮은 흐름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빠진 종목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엔캠, 이제 이오테크닉스 세 종목이 5%대 하락이 나왔네요. 업종 보면 코스피는 증권 업종이 혼자 빨간불 제일 좋았는데요. 부국증권과 키움증권이 2%대 올랐고요. 자, 전기전자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삼화전기 10%대, 두산퓨얼셀과 우선주들이 6%대, 대원전선 우선주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5%대 빠졌고요. 저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도 3%대 하락을 했고 하면서 가장 안 좋은 업종으로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인터넷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12%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카페24도 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우리기술 11%대, 서전기전 9%대, GNC에너지 8%대, 자이글과 인텔리안테크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 보면 한올바이오파마가 4%대, 이현제약이 3% 상승이 나왔고요. 빠진 종목은 종근당, 한독, 대웅까지가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피플바이오와 샤페론이 상한가, 사마제약이 10%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제놀루션과 메디톡스, 지노맨 컴퍼니가 5%대 빠졌고요. 삼천당제약과 ST팜도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공매도 관련해서 계속 시끄러운데 제가 예전에는 보여드리다가 요새는 공매도를 안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공매도를 잠깐 보면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요. 코스피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거의 뭐 집중이 됐잖아요. 코스닥 보시면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 BM, ISC 똑같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공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을 보면은 DB하이텍, DN오토모티브, 화성산업, 동부건설, 대덕전자가 코스피에서 제일 공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비중이. 코스닥은 ISC, 리노공업, 솔브레인, CS베어링, 원익 IPS 순으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오늘 같으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뭐 공매도 폭탄이 쏟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부터 종목 세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567만 주를 팔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면 구세주가 늘 나타나죠. 연기금이 이제 어떤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방어해 보겠다는, 그래서 119만 주 넘게 매수를 거두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연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7만 5천 원 정도면은 뭐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시간에는 보합을 기록했고요. 오늘 역시 그 노조 관련된 이제 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삼노라고 하네요. 줄여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사실 좀 어색해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고 직원들 뭐 급여 수준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일 텐데, 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6월 7일 날 조합원들 단체 연차를 강행하는 연차 파업을 예고를 했다. 그래서 그 전삼노는 지금 28,400명 정도가 가입해 있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정했는데, 전삼노는 추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체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은 임금이죠. 결국 임금인데, 그냥 이 안에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야, 5.1%나 올려주는데 뭘 더 달라고 그래. 올해 반도체 안 좋다는데 내년에 좋으면 좀 더 달라고 그러지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예전에 좋을 때 그렇게 많이 그 임금 올려주고 보너스 주고 그랬으면 안 좋을 때는 좀 양보해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런데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어쨌든 이렇게 그 뭐 안에서 싸우고 뭐 연차 뭐 휴가를 내든 뭐 어떻게 투쟁을 어떤 식으로 하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왜 하는지도 그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6월 7일로 예고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날짜가 이 날 지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고, 뭐 좀 더 빨리 해결이 된다 그러면 노사가 합의하거나 어떤 뭐 안을 만들어서 서로가 이제 타협하고 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면 이제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파업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것들, 그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빠졌던 것은 이미 오늘 다 반영을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49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이나 22년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좋은 39조 원의 뭐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요한 거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어쨌든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특히나 55조 원, 내후년에 59조 원, 거의 60조 원을 낼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는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은 업황 사이클 최고점에 다다른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노조 파업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나 내년 되면은 돈을 잘 벌면 직원들한테 이제 쓰겠죠. 삼성전자 회사가. 그래서 이 실적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빠질 때 또 배당도 뭐 제법 주는 회사다, 분기마다 주니까 우선주 같은 거 좀 사 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지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조금 아쉬운 지점. 121선 지지를 못 받고 그냥 쫙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 7만 3천 원대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오늘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73,000원대까지 이 추세 하락이 약간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 뭐 추세선을 그리진 않았지만 추세선을 쭉 연결을 해보면은 지금 자리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는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73,000원대까지 만약에 75,200원이니까 뭐 75,000원 깨지고 뭐 74,000원대 초반까지 밀리고 이러면은 매수 기회를 보자.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삼성전자가 다시 뭐 예전처럼 그렇게 그 주가가 폭락하고 빠지고 이런 시간은 이제 이런 기간 그런 구간은 없을 겁니다. 왜? 실적이 올해부터 2020한 6년, 5년, 6년까지 계속 좋아질 거니까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니까. 지금 자리 뭐 다시 또다시 어쨌든 86,000원 보다는 75,000원이 싸니까요. 지금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속이 상하겠지만 뭐 이미 갖고 계신 분도 비중을 늘리는 기회. 뭐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뭐 한 1, 2천 원 더 빠지면 그때는 뭐 본격적으로 매수 시작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나 외국인이 5월 9일 이후에 무지막지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관이 같이 사다가 지금은 개인만 쭉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원, 19만 3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17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연기금이 꾸준히 사주고 있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타 법인은 아마도 그 자사주 매입 물량인 것 같고, 그러면 셀트리온도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간에 보면 0.39% 700원이 더 빠졌네요. 17만 8,200원 기록했고요. 자, 셀트리온의 실적을 보면 올해는 영업이익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매출액은 많이 62%나 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거의 2배 가까이 갈아치우고 뭐 매출액도 20% 넘게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삼성전자처럼 그냥 실적 컨센서스 하나 보고 실적 전망치 보고 그냥 가져갈 만한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 역시 지금 한 5개월 정도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횡보한다는 것, 그러니까 바닥 부근에서 상단 부근까지, 그러니까 매물대가 지금 두 칸인데 아래쪽에 17만 원, 뭐 17만 1,000원 이 정도에서 위쪽에 19만 원대 한 중반까지 이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월 넘게. 그러면은 지금 17 앞 숫자가 일단 17이라는 거, 그리고 매물대 아래쪽 매물대로 내려왔죠. 그러면 17만 1,000원에 걸쳐져 있는 매물대 바닥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어느 17만 원대 어느 지점에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골든크로스 나오기 바로 직전. 그러면은 제가 딱 보기에 물론 최하단은 17만 1,000원, 17만 원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이 1월, 2월, 3월에 있었던 저점 부분들을 연결해 보면 17만 2,000원에서 3,000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7만 5,000원을 기준으로 17만 5,000원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매수해도 될 것 같고, 17만 5,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밀린다면 저도 조금 매수할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월 달에 17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못 샀던 분들은 다시 17만 원대 한 중반 정도의 매수 기회가 들어오는 거고, 아까 실적을 봤지만 앞으로 1, 2년 동안 또는 그 이상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횡보하고 있는 지금 구간이.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7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면 17만 5천 원이 깨진다면 매수,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제 조건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종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한 달도 넘었어요. 30 며칠 동안 연달아 사고 있고요.
27일인가? 이 거래일 기준으로 계속 연달아 사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 4만 주. 근데 이 종목은 외국인이 137만 주를 사고 있고 개인은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130만 주 넘게. 외국인과 더불어 어떤 기관이 사고 있냐? 그러니까 기관 4만 주 사는 매수 주체 중에 3만 1,500주가 사모펀드라는 거. 이 종목이.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모펀드 그 펀딩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뭐 사업 내용을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지금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이 투자를 했다가 또 자금을 회수했다가 이제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시간에 보면은 0.28% 30원이 빠졌습니다. 1,820원을 기록했는데 자, 실적 보겠습니다. 1분기 때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하고 비교할 때 영업 수익 그러니까 매출액은 2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133억 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영업이익 아래쪽에 보면은 102억 원. 221억 원 매출에서 102억 원 영업이익을 냈으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죠. 1년 전에 53억 원이었으니까 2배.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주도주가 없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투자 회사들이 뭐 상대적으로 좀 조망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뜯어보면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쪽으로 외국인들이 뭐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올해 초에 6,000원대 뭐 6,200원 정도였던 주가가 지금 10,000원대 후반 11,200원까지 올라갔었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돈 번 수준과 1년 전년 동기 대비 100% 정도 벌었으니까 수준과 거의 유사하게 주가도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 모으는 종목들에 집중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또 있다는 거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 선물지수 보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258, S&P 500이 마이너스 36.75, 나스닥은 마이너스 143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스닥 개장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다우가 마이너스 227, S&P 500은 마이너스 31, 나스닥은 마이너스 119 조금 약간 그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뭐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역시 이제 1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남아있는 개장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물 지수가 엄청난 뭐 하락을 보이다가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117까지 조금 더 빠졌습니다. 아, 오늘 미국 증시가 또 결국 미국 증시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이 살짝 나오는 건데도 결국 미국이 잘 가야 또 우리도 잘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미국을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이 잘 가도 우리는 잘 못 가고 미국이 못 가면 우리는 더 빠지고 아주 그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미국이 잘 가야 또 우리 증시가 쫓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도 미국 증시 잘 갔으면 좋겠고 야 엔비디아 어제 6.98% 7% 정도 올랐는데요.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오늘 엔비디아 그 리포트 $1,400 목표가 제시한 리포트도 나오고 그랬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1,000가 얼마 전에 $500, $600, $700 거길 지나가다가 지금 $1,000 넘어갔고 1,100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목표가 1,400 제시한 리포트가 나왔다니까요. 야, 진짜 엔비디아 어디까지 올라갈까? 제가 지인이 엔비디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그대로 갖고 계신지 좀 정리했는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야, 참 엔비디아 뭐 예전에 그 테슬라 올라갈 때처럼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근데 저는 지금 저도 물론 미국에 이제 뭐 직접 투자는 아니고 ETF들을 뭐 사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갈 때 엔비디아 다음 종목이 뭘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AI 반도체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하고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들 올라왔고 엔비디아가 잘 갈 때 역시 그들도 잘 가거든요. 근데 아직 그만큼은 아니고 1등주가 아니지만 2등주가 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을 보이고 흐름을 보이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 반도체들이 잘 가야 될 텐데, 우리 증시가 좀 잘 움직여야 될 텐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 미국의 바이오들이 또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걱정했었는데, 글쎄요, 또 어느 정도 또 하락세가 또 더 이어질지, 그것도 오늘 미국 증시 관심사고, 지금 말씀 잠깐 드리는 사이에 또 나스닥은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128까지 좀 더 129 낙폭을 또 키우고 있네요. 갑자기 빨리 마무리하고 올려드려야 이따가 미국 개장 전에 한번 보시고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